이번 시간에는 배경 드로잉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배경하고 안에 이제 나와지는 이미지들하고 같이 어떻게 합성할 거냐 그런 계산을 하면서 배경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이미지를 보시면 안에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 둘, 네 명이 있고요. 뒤에는 이제 학교라는 배경 스케치가 있고, 요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까? 맨 처음에 레이아웃 잡을 때는 이렇게까지 분류를 안 하고 한꺼번에 잡아놓고 따로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된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레이아웃의 동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설정을 레이아웃 기반으로 배경도를 설정한다. 그다음에 안의 동화를 충분히 검토한다. 그다음에 동화와 레이아웃 시점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드로잉한 배경을 원화에 맞춰서 장면 연출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배경은 항상 그 안에 있는 그 동화에 맞춰서 앞에 있는 그 캐릭터에 맞춰서 배경이 깔아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배경의 그 나타나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영상에서 사운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운드의 중요성 못 느끼는데 사운드를 완전히 꺼놨을 때와 켰을 때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우리 극장감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에 있는 이미지와 배경하고는 배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어쨌든 배경의 느낌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한다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거 요거는 좀 오래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건데요. 그 실제로 요거는 그 수작업을 한 거를 제가 그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제가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경을 제작을 했어요. 그 작품 유명한 작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레이아웃 잡고서 배경만 따로 잡고 배경을 다시 디지털화 시킨 거죠. 예, 레이아웃 잡아놓은 걸 디지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2,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2번이요. 2번 그림이 먼저 앞으로 나와 있고요. 1번은 그 뒤에 거죠. 지금 보시면 3번은 그거를 레이어를 분류를 한 거죠. 지금 2번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A고 그다음에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그쵸 A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A-1이 되든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B가 되고요. 그쵸? 그럼 요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것들이죠. 이 이미지들이고 그다음에 배경 이건 맨 앞으로 나와 있네요. 맨 앞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게 아닌디. 그죠? 지위가 설정이 안 되는데 그냥 이거 그냥 할게요. 그냥 잡을게요. 이게 아니고 이게 C가 되네요. 그럼 이거 C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보세요. 백인제 제작을 할 때 레이의 분류와 공간을 충분할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간. 우리가 아까도 뭐 우리가 그 저번 시간이었나요?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그 길에 대해서 하면서 뭐 제가 그랬죠. 뭐 눈을 그리고 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무가 있고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집이 있다 이런 얘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요 안에서의 공간도 지금 요 안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건물축이 무너진 거죠. 그 뒤에 저 뒤에 보이는 건물들 또 저기 떨어져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의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래서 조그만 3D로 이제 조그만 박스들을 네모난 걸 만들어서 나열을 해놓고 그거를 부셔가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기본 축은 공간에 대한 개념들 많이 떨어져 있고 멀리 있다 그것들이 이제 파손돼서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웹툰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이제 이렇게 캐릭터들이 나와지고 시점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시점들이 변화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거기다 말풍선인데 말풍선은 이제 그것이 표현들이 좀 함축적으로 가기 때문에 말풍선을 쓸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거기에 맞춰서 배경은 계속 그 전체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죠. 배경이 굉장히 잡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어떤 중요한 장면에서의 그 심각한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클로즈업을 시키죠.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배경 없이 어떤 효과적인 표현만 쓰고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어떻게 보면 전체 분위기를 잡지만 그 전체 분위기에 잡아주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안에 주인공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전달력은 상대적으로 방해 요소도 되기도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미지만 그리고 배경이 없는 경우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건 좀 더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잡아준 거죠. 다른 시각으로 잡아준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두 개의 펜이 있어요. 두 개가 펜이 있고요. 두 개 화면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씬이 되는 거죠. 롱씬. 그러니까 카메라각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각이 뭐 A에서 뭐 B로 가든 A에서 B로 가든 뭐 B에서 A로 가든 앵글이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씬이 되기 때문에 이 그 배경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24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24프레임. 우리 얘기했지만은 뭐 미국 쪽은 30프레임 잡는데 어쨌든 그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30%를 잡든 20% 24프레임을 잡든 그 초에서 화면의 연출이 몇 미리 이동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즈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에서 콘티에서 그 캐릭터가 얘기가 쭉 대지면서 옆에 맨 끝에 타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타임에도 메모를 해놓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 스토리보드 짤 때도 이렇게 대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그냥 그것이 없고 갑자기 이제 뭐 우주선을 탔는데 뭐 이런 공간이 나왔다 그랬을 때 아니면 로봇이 적이라고 했을 때 로봇이 사람을 찬다 해서 쭉 움직일 때 앵글이 움직일 때 그것을 시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몇 초 한다라는 거. 그럼 몇 초면 그 초에 따라서 화면의 움직임이 몇 초에 따라서 이 전체가 사이즈가 그러니까 롱씬이면 롱씬의 사이즈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 수치 계산을 해가지고 그 사이즈를 만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 기획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하죠. 일부러 크게 해요. 똑같이는 안 합니다. 좀 크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되겠지만 뭐 핸드폰 어떤 뭘 영상을 찍을 때 뭐 속도를 다르게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펜 효과 이제 카메라를 한다 그랬잖아요. 카메라에서 다른 걸 잡듯이 실제로 촬영된 거를 가지고 그대로 100% 쓰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감독이 연출을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먼저 우리가 먼저 계산했던 거보다 적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더 이미지가 커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커졌을 때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인정이 되면 다시 또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이 만약에 자기가 계산하기가 우리가 한 60cm다라고 했을 때 6cm를 그리는 게 아니라 80cm를 우리가 그리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네. 정확히 그리는 게 좀 더 크게 그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 감독이 좀 더 연출을 더 시간을 늘리게 해줄 거라 할 때면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런 데 제약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 웹툰 할 때도 배경을 할 때 배경에서 내가 한 컷을 쓰겠다. 한 컷임을 쓰는 데서 그걸 한 컷임에서 그 사이즈만 쓰는 게 아니라 몇 배를 더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표현하다 보면 표현한 걸 가지고 좀 더 다른 연출을 하게 되면 조금씩 이제 방향을 좀 바꾸잖아요. 그럴 때 그게 작게 되면 사실은 뭐 딱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은 그렇게 좀 더 여유 있게 항상 화면의 사이즈든 그다음에 뭐 용량도 당연히 용량은 크게 해야 되는 거고요. 사이즈를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레이아웃 분석인데 자, 지금 똑같은 얘기가 좀 이상한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자, 지금 연출 시간 뭐 기본적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다음에 원화 설정에 따라서 뭐 배경이 맞춰지는 건데 지금 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합쳐지고 배경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웹툰도 다 똑같습니다. 그죠? 웹툰도 다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지껏 관객의 입장에서만 이제 자꾸 보게 됐었던 거고요.
그 관객의 입장을 지금 수업하면서 많이 바꾸긴 하는데 좀 더 많이 깨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단 수업에 참여를 하시고 과제도 작가적인 마인드로 계산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자기가 50만 해도 되는 거를 뭐 70, 80 양을 더 늘려야 되고 어떤 크기나 이런 걸 더 늘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과제한다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50만 하면 될 거를 80 뭐 이렇게 양을 더 늘려서 해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바로 현장으로 가셔야 되고 작가가 돼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늘리셔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게 그 일반 대학생들하고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배경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좀 더 이제 원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원근. 지금 요거는 그 실제로 그려진 것들을 가지고요. 그려진 것들 가지고 제가 한번 벡터 방식으로 한번 빼본 거예요. 빼본 건데 그 요런 기준점에 의해서 잡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여기는 내가 오차인지 이분이 오차인지 각이 좀 이렇게 꺾였네요. 그죠? 각이 보세요. 그죠? 예. 각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시가 이렇게 되고요. 이 투시가 되면은 여기하고 안 맞죠. 이렇게 쭉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이 정도 갈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도 이건 여기 맞췄네요. 투시가 그렇죠? 좋습니다. 얘는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각일레가 그러니까 이쪽 투시하고 투시들이 약간씩은 좀 안 맞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요 투시는 이쪽 투시는 지금 어느 정도 갈까요? 잠깐만요.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가네요. 투시가 포인트가 여기는 좌표가 좀 요 정도 되고요. 여기는 요 정도 되고요. 그 시간에 따라 조금씩 좌표가 다르네요. 그죠? 요거는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불안정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완전히 불안정하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투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1번은 거기 이게 지금 그 아직 출시는 안 된 작품이에요. 꽉 잡아라는 작품. 투자를 아직 다 못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진행이 좀 아주 정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꽉 잡아의 배경입니다. 꽉 잡아 아직 출시가 안 된 작품을 여러분들이 밑작을 먼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투시로 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채색하는 것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마 이제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투시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다른 투시인데요. 요 투시를 어디서 확인했냐면요. 요거 일러스트에서 체크했어요. 일러스트. 일러스트에도 이런 투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클립스토어도 투시가 있어요. 다 투시가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시면서 작업을 들어가시는 게 낫겠죠. 지금 보시면 이 투시로 해서 라인을 작업한 거를 가지고 이제 2번이 이제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채색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 겁니다. 채색이 들어갔는데 보시면 앵글이 조금 다르죠. 그죠? 앵글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거기 맞춰가지고 채색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계들이 흔적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그려진 파일 하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포토샵 안에서 이걸 다 잡아 넣으시든 그래서 레이어 부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토샵 파일을 누구한테 주지는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맨 끝에 익스포트 시키는 거는 3번은 JPG 파일이나 그걸로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장부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디테일하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나도 회사 가서 취직하면 돈 주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직장 가서는 그게 리드화 시켜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직장 가서는 돈 주니까 하는 거에 비해서는 돈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하는 일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웹툰 작가라 하더라도 이 배경이나 이런 거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디테일 들어가는데 요즘 뭐 그 스케치업 많이 쓰죠. 스케치업 많이 써가지고 그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배경 잡고 하는 거 이미지 빼가지고 거기다 그냥 채색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느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요. 근데 좀 편하니까 그거를 배우고 쓰는 거예요. 웹툰 작가들도 이제 3D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웹툰 작가들도. 그래야지 편하게 좀 나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다 그릴 거야.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인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수업은 다 꼼꼼히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예. 자, 요거는 지금 에어로보, 그죠? 에어로보의 작품이에요. 그죠? 에어로보가, 이 친구들은 이제 플래시로도 작업도 하고, 2D로도, 2D, 3D도 일부 들어가고 막 복잡복잡한 것 같아요. 뭐 뒤섞여서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 투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그, 뭐 자로 재고, 그러니까 이제 투시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거기 맞춰서 컴퓨터로 거의 다 작업을 하죠.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뭐 포인트 시트 작업 자체.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에서 보면 뉴를 했을 때 포토샵에서의 그 카메라 그 이미지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16대 9 해가지고 뭐 HD 뭐 해가지고 사이즈 나오죠. 그거를 기본 백으로 놓고 작업을 해요.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쉐이프 가드하고 뭐 타이틀 가드하고 쫙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 봐주면서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로보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조금 정이 안 갑니다. 네. 네, 그거는 뭐냐면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 수습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맞춰졌기 때문에 너무 유도리가 없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이 좀 안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이에요. 기본.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를 진행합니다. 백인체에서 시작하기. 채색이 제일 어렵죠. 아까는 라인이 제일 어렵지만 채색도 더 어려워요. 자, 지금 보시면 그 지금 1번은 이제 그 스케치 한 거예요. 스케치 진짜 이건 그 연필로 일단은 스케치를 한 겁니다. 연필로 스케치한 거를 스캔을 뜬 거예요. 스캔을 뜬 거고 2번은 뭐냐면 그거를 다 라인을 잡고 다 그린 다음에 채색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 관계를 이따가 이제 뒤쪽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계별로 사실은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색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요거를 저기 하신 분들은 그 전통적인 그림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과장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뭐 워낙 그 이제 투자를 많이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 한 건 없는데 어쨌든 지적질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채색 진행될 때 어쨌든 그 어떻게 색이 표현되냐에 따라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아마 하시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배우려면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호숫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호숫가에 뭐 그런 거죠. 뭐 날씨 온도차가 심하면 안개가 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면하고 지상의 공기가 다르면 안개 끼는 건데 그럴 때 아마 호숫가나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호숫가가 뭐 한강을 가도 많고 여러 가지 있고요. 또 다른 지역 같은 거 다들 조그만 호숫가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그 어떤 그 안개 끼죠. 안개 끼고 이런 것의 거리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그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멀리 보이고 커 보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느끼셔야 돼요. 물론 새벽이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꼭 가서 보시고 그런 것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어두운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어두운 것은 사실 더 어렵죠. 어두운 것, 그렇죠. 조명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워낙 잘 맞는 거예요. 그래도. 자, 나오네요. 이렇게 레미지 좀 앞에 거 보시면 그죠? 예, 다르죠. 보세요. 지금 이제 요거죠. 요 이미지를 우리 뭐죠? 춘천 닭갈비. 그것이 지금 이렇게 레이어로 썰려져 있는 거예요. 예. 레이어로 써져 있는데 계속 좀 아깝죠. 아쉽죠. 이제 왜 아쉽냐? 자꾸 제가 잔소리를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게 레이어시 몇 숫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해서 이름이 써 있죠. 그룹.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저한테 배웠으면 여기에 이것이 무엇다라고 명시를 다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작업하시는 데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 자기가 뭐 오늘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이거 하나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틀에 하나 뭐 3일에 하나라고 치면요
효율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 자꾸 나중에 만약 감독이 종이가 요것 좀 뭐 여기 그 오리 모양 요것 좀 어떻게 좀 수정 좀 어떻게 뭐 좀 어떻게 해줄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미지 찾기 쉽죠. 저 오리는 쉬운데 그러면 뒤에 있는 뭐 성공 닭갈비의 그 칼라를 좀 빼서 좀 이렇게 좀 뭐 좀 뒤로 후퇴게 되면 더 좋겠다라든 이렇게 되면 그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레이어를 되게 크게 하지 않고 다 뒤지다 보면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 그룹화 시키는 거는 어떤 그 팩트에 대해서 가고 그다음에 그룹 안에는 그 세부적인 것들이 명시가 돼서 작업할 때 좀 훨씬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사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쪼가리의 각자 하나하나지만 전체를 자꾸 봐가면서 매칭하면서 봐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토샵에서 잠금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맞춰가면서 계속 그리고 전체를 봐가면서 잠금 기능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실패도 많이 생기는 것이 경험치를 얻는 건데 뒷심은 좀 이렇게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레이어의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자꾸 명심을 하십시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배경 라인에다가 채색이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그 이렇게 적은 없어요. 그 뭐 라인이죠. 라인 그 라인선 긋는 거. 그것이 채색으로만 구분이 되어지고 이거 두 개가 이제 믹스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채색 부분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지금 라인은 뭐 다 잡혀 있는 거고 채색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채색하고 라인은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따로따로 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저 회화 작품을 진행한 방식을 따르다라고 그러는데요. 회화 작품이라고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를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기보다는 이제 아마 중학교 때 수채화를 좀 제대로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채화를 다 잘못 배우셔가지고 어,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단일색에서 우리가 이제 수채화를 예를 들어서 수채화를 여러분들 색을 이제 많이 내기 없지 단일색에만 청색이다 청색을 그런 식으로 쭉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주사기를 통해서 물감의 양을 뭐 한 20개의 통에다 놓고 물방울의 양을 뭐 20개를 다 다르게 해서 그대로 풀어가지고 다른 붓으로 다 찍었을 때 전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결국은 계속 이렇게, 자기가 감으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말인데, 결국은 이제 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A는 A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를 그려도 A가 나올 수 없는 것이 회화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본인들이 느끼는 아니면 잘못 그려지는 것들도 다 회화적인 표현일 수가 있어요.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자기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화면의 어떤 그 공간이라든가 느낌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 회한 분이 하신 거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회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분의 관점에서는 앞에 거는 어때요? 좀 더 대비가 심하고 뒤로 가면서 대비가 없어지고 그다음 앞에 건 색이 분명하고 뒤로 가면서 약해진다. 뭐 이런 개념 몇 개의 축을 갖고 가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좀 서투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과 여기 A라는 부분과 여기 B라는 부분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쪽 것만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가는 것만 계산했고 이렇게 가는 건 계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들이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고도 필요하고요. 자, 이제 이걸 갖고 했을 때 이런 단계 지금 보세요. 단계들 그죠? 아까 거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전체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전체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지금 이쪽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어로 형성이 돼 있죠. 물론 레이어 진짜 마음에 안 들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 하고 있고요. 이름이 다 틀렸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보면 순서죠. 어디가 없고 여기서 지금 보면 아까 내가 이제 좀 요 방향은 되는데 요게 좀 약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좀 확장을 시키면 훨씬 더 시각이 넓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 C와
여기가 C고 여기 D라고 치면 여기 와서 여기는 거리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거리는 안 줬거든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여기도 사실은 조금 좀 그러네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의 공간들의 차이.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의 공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계속 가져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지금 이 정도로 조금 했으면 여기 좀 더 빠져도 되는데 좀 아쉽죠. 그죠? 지금 여기서 5번에서의 지금 A 부분에서 쭉 빠졌듯이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시점에서의 6번의 A 부분은 이 철기둥은 더 색이 좀 약해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렇게 그려진 걸 가지고 비난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그려졌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거꾸로 이제 표현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계산. 굉장히 이거 훌륭하게 잘 만든 작품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다음에 채색 단계죠. 아까 이제 우리가 스케치한 거에 채색을 이렇게 들어간 거죠. 채색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왜 쉽지 않냐면 지금 이제 이쪽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빛이 들어오죠. 빛이 막 들어오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그러니까 대래 이제 그 어두움에서는 그렇게 색 분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뭐 그 닭갈비 골목인가요? 거기 나왔던 것이 좀 어둡잖아요. 어두운 것이 하기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다시 밝은 것들은 이게 색을 좀 빼는 단계가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두운 것들은 실제로 이제 화면상에서 우리가 직접 수작업을 할 때는 가능해요. 근데 디지털로 했을 때는 디지털이 뭐예요? 그 모니터에서 빛이 나오면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요거는 좀 한계점이 있는 거. 디지털하고 실제로 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짜. 자, 요것도 지금 요거는 에어로봇인데 에어로봇도 똑같이 했네요. 이분들 참 회사는 다른데 그죠? 예, 여기 이름들 영 마음에 안 들어요. 회사는 분명히 다른데도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거 제가 자꾸 강조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림자가 안 들어가서 되게 붕 떠 보이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으니까 좀 붕 떠 보이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레이어하고 이제 A, B, 뭐 A, B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단계별로 분류 작업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이제 요거는 이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레이어의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차이점들을 이제 드러낸 건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그려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포토샵 할 때 그런 걸 배웠잖아요. 뭐냐면 오파시티 값이 있죠. 오파시티 값을 조정을 해서 그거를 어떤 결과를 드러내게 할 것인가를 더 연출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단의 A와 하단의 A를 보시면 하단의 A 그림이 훨씬 더 뒤에 공간이 막 더 좀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공간이 좀 짧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화면에서 또 이렇게 거리에 의한 어떤 그 흐리게 하느냐 뭐하냐에 따라서 거리가 좀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 달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도 이제 이 작품의 아까의 이미지는 뭐냐면 레이어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여지는 거는 그냥 레이어는 그거는 숨어져 있는 거죠. 하나의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어떻게 공간을 확장시킬 것인가 아닌가는 그런 거 갖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겠죠. 지금 배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배경 효과 제작하기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이제 배경에 관련된 거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되는데 일단은 배경에 대해서 앞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 배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많이 보는 것과 그다음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공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몇 미터 떨어져 있고 저게 몇 미터 떨어져 있고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를 머릿속에서 요거 뒤에는 어떤 것이 있고 고기와 그 뒤의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생각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거리 계산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거리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 거기 이제 원근법에 대한 얘기죠. 원근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원근법도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표현되는 것과 색 관계, 그 다음에 뭐 초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투시에 대한 문제죠. 투시에 대한 문제. 투시를 가지고 어떤 투시를 갈 거냐,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거냐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시점이 이렇게 좀 뭐 어디서 보는 시점이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거기서 이제 그 투시와 어떤 그 색에 대한 공간. 그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항상 뭐 존재하는 것이 그 음영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음영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빛에 대한 문제. 그림자. 그렇죠?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그다음에 그림자. 그림자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고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구가 이렇게 있고 빛이 뭐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밝을 테고요. 밝고 나머지가 좀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고 그럼 그림자가 앞에서 치니까 그림자 부분은 색을 좀 바꿀게요. 그림자 부분은 여기서 일단은 전체에 대한 그림자가 약간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전체에 대한 그림자예요. 굉장히 약한 그림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한 그림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길 테고요. 또 하나는 지면과 맞닿은 그림자들이 또 있는 거죠. 이 색깔을 뭐라 할까요? 지면에 맞닿아 있는 이런 제일 진한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요 A라는 요 전체 이 빛에 의한 그림자는 여기 존재하는데 자 빛에 의한 그림자도 빛에 있는 그림자도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대상물에서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이쪽은 진해지고 점점 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점점 가면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흰색으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제가 검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검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림자는 진하고 점점 가면서 이제 흐려지는. 그러니까 지금 색이 이거 동일하게밖에 안 나오니까 간격의 차이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점점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그다음 이 대상물의 어두운 부분과 그다음 어두운 부분도 사실은 이쪽으로 하면서 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 색깔을 좀 바꾸게 볼게요. 실제로 좀 이 정도에 되는 부분들은 요 정도는 역광이 되는 거고요. 역광. 그죠? 빛이 쳐가지고 역광이 되고 실제로 어두운 데는 여기가 되는 거죠.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산을 또 해야 되고 각자의 그림자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나뭇잎이 있을 때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안에 나무에 풀들이 존재하죠. 풀들이 존재하면 이 위에 보여지는 이 풀들 사이에 또 어두운 풀들이 존재하고 거기 또 나오는 풀들이 있고요. 그 요 사이에 또 여기에 맞춰서 그림자들이 또 형성이 되고 그 안에 구조랑 같이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적인 표현에 있어서의 관계들이 우리가 이제 작품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갈 것인가라는 건데 효과적으로 쓰는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어떤 입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빛이 어디서 오냐에 따라서 실제로 입체처럼 느끼게 하는 시각적인 방법이죠. 시각적인 방법. 예, 시각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눈을 즐겼을 때 가능한 방법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더 어둡게 해주고 그다음에 두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죠?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그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두께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시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효과들은 다 달라지고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공기연구법에 의한 채색 표현이라는 거죠. 채색 표현. 지금 보시면 이제 늘 제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라인을 다 그린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뭐
그 좀 요 밑에 요 A라는 데를 한번 봐주세요. A라는 데를 보면 공기용법이 여기서 저기까지 멀어지는 거, 이쪽에서 저쪽으로 멀어지는 거, 그죠? 빛의 방향. 그러니까 거리와 빛이 어디서 오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그림 봅시다. 자 보면 공기용법을 이용한 거리감 표현 그래가지고 저 멀리 있는 이 A라는 이 산과 B라는 산, 이거 좀 아쉽죠. A라는 산과 B 산도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 단계별로 차이점이 쭉 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다 분리를 한 거죠. 이것도.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색감을 이용한 거리감 표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색감들은 저기 앞쪽에 있는 색감들은 좀 뭐라 그래, 컨트라스트 좀 심하고요. 그러니까 대비죠. 톤의 대비고 색깔은 뒤쪽으로 가면서 뒤쪽은 이제 색들이 조금 그 무채색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채색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무채색에 그러니까 색의 그 성질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랗고 빨갛고 이런 게 아니라 붉고죽죽, 푸르죽죽. 뭐 우리나라 그 단어에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표현 방법, 애매모호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 그런 표현 방법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그 막 푸르죽죽, 붉고죽죽 한 것처럼 푸르무르하게 뭐 이렇게 그 안에는 이제 어떤 보여지는 감성까지 느껴지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앞에 쪽은 변명하게 뭐 초록이면 초록, 뭐 고동이면 고동,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좀 색깔이 나와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는 모니터와 여러분들이 보는 모니터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색의 표현도 좀 다르게 보일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명암을 이용한 거리감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것들은 대비가 심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는 거죠. 앞에 거는 포커스 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심하고 컨트라스트가 심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컨트라스트가 거기도 사실은 심한 것이 존재하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닌데 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법이죠. 그러니까 동양의 기법, 우리가 동양화 서양화의 차이를 보면 전통적으로 동양화는 어떤 그 표현되는 선의 모양이나 이런 것까지 실제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미약하죠. 뭐, 서양도 옛날엔 그랬어요. 중세 시대 이전에는, 그랬는데, 결국은 색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나와지면서 결국은, 굉장히 그림이 사실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대비가 심하다고 보시는 거죠. 대비가 심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대비가 약해진다.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보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굉장히 그 엄청나게 좋은 자동 포커스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족족 아주 먼데 빼놓고는 웬만한 우리가 보는 일상의 공간에서는 보는 족족에 그 공간이 초점이 맞잖아요. 초점이 맞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뿌옇게 보일 수밖에 잘 안 보이는 거죠. 흐릿흐릿해지고. 글자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우리 눈에서 내가 앞에 것만 바라보고 저 뒤에 있는 거, 저 멀리 있는 거를 느꼈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옮기면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요런 그 앞에 딱 봤을 때 아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앉아서 이 강좌를 들으면서 앞에 걸 눈을 초점을 딱 맞추고 저 뒤에 뭐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이 강좌를 듣는다 그러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에 또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초점 맞추고 옆에 뒤는 뭐 앞에는 벽일 테니까요. 옆에 측면에 뭐 이렇게 인형이든 아니면 물건 둔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느끼면은 그쪽은 초점이 되게 약하고 뽀얗죠. 분명하질 않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그냥 캡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방법일 거예요. 네, 그 느낌을 그대로 캡처하는 거죠. 캡처하는 건데 그걸 쳐다보면은 거기에 포커스가 딱 맞죠. 네. 근데 그릴 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거를 맨 처음에 그래서 딱 봤을 때 느낌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볼 때마다 이렇게 착착 보니까 다들 똑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 눈을 착 뜨고 막 이렇게 폼 잡잖아요.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서 작업을 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지금 다시 또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물론 이거의 작업 과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레이어 단계로 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뒤쪽에 레이어가 나오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그 꽉 잡아의 춘천 호수가를 달리는 그림이에요.
물론 춘천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 공간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어쨌든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간 건데 지금 여기서 원근법 받쳐가지고 투시가 잡혀 있죠. 투시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배경을 분류를 한 거죠. 순서적으로 1, 2, 3, 4에서 순서적으로 레이어를 갖다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가는 거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맨 처음에 이거를 얼만큼 내가 거리를 두고 뺄 거냐라는 계산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그 다음에 갖다 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원근법 내기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보이는 것들은 거기 대비에 맞춰서 해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근데 문제는 1번을 그릴 때 이 부분은 다 좀 이렇게 좀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채색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거리 계산이 들어가지면 훨씬 더 좀 쉽죠. 이렇게 레이어 분류를 하면서 레이어가 멀리 밑에 있는 건 맨 밑에 깔고 앞으로 오는 것들이 점점 위로 이렇게 쌓여지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사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4번을 보시면 뭐죠? 저거죠? 뭐라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안전바 같은 게 쭉 있죠. 안전바는 사실은 이 거리를 가지고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전보상태나 이런 것들도 이 거리가 우선적으로 만들고 그대 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 이제 풀은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생길 테고 적용을 했는 여기 쪽은 적용이 된 거고 이쪽은 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맨 나중에 얹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단계처럼 그런 단계를 잡아가면 훨씬 더 그림을 그리기가 원감 내기가 좀 쉽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식으로 단계로 가면 훨씬 더 원활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레이어 단계죠. 레이어 1, 2, 3, 4 순서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레이어 단계가 지금 레이어 9죠. 왜 레이어 9라고 하는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레이어 9가 최종적으로 상단에 있는 거예요. 상단에서 보여지는 레이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1은 위에 부분들을 다 눈을 끈 거예요. 끄고서 하나씩 눈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2가 그 다음 단계, 레이어 3은 그 위에 단계, 레이어 4는 그 위에 단계 계속 위에다 얹어지는 거니까 정확히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경을 할 때 이렇게 하나씩만 레이어에서 그려지잖아요. 근데 완성된 걸 가지고 요거를 제가 출력을 한 거는 전체가 다 눈이 떠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 꺼놓고 맨 밑에서부터 눈을 하나씩 단계별로 켜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들이 얹어지는 것들이 이제 지금 화면상에서 캡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풀 하나 갖고도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순서가 뭐 100%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 충분히 표현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건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베이스. 우리가 배경을 채색해 들어갈 때. 물론 웹툰도 뭐 특별한 거 출판 아니고는 웹툰이 채색을 좀 일부 들어가긴 하나요? 그래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톤의 대비로 해서 뭘 드러낼 때.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게 좀 어렵죠. 뭐냐면 이게 어두운 데예요. 어두운 데니까 지금 그림이 다 어두워 보여요. 그죠? 다 어두워 보이는데 글쎄요. 요거는 제가 이제 파일을 좀 올려 드릴 거예요. 나중에 올려 드리면 요거를 한번 포토샵에서 좀 색을 빼든가 해가지고 밝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단계들이 아마 좀 보일 텐데 요 포토샵 파일은 제가 올려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요 이미지를 볼 테니까 지금 여기서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윗단계에 눈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맨 상단에 있는 것이 다 뜬 것이 레이어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게 레이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빛에 대한 부분들만 한 거예요. 빛에 대한 부분들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점점 단계별로 빛이 이게 밝아지는 곳이고 요즘은 이제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수은등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관찰을 안 하셨을 텐데 아무튼 뭐 이렇게 강변이라든가 이럴 때 조명 가로등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빛이 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빛이 밝아져요. 대개들 옛날엔 수은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은등의 차이는 좀
뭐라 말씀드릴까요? 좀 맨 처음 온도가 타도 확 밝지 않는 게 그것이 열이 조금 이렇게 좀 온도가 올라가야지 빛을 굉장히 제일 세게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ED처럼 이렇게 갑자기 팍 켜지거나 형광처럼 확 켜지고 이런 게 아니고 수운동 자체는 그런 시간이 잠시 필요해요. 이제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지금 이제 어쨌든 연출이 된 건데 결국은 이제 포토샵에서 이거를 레이어를 분리하면서 밝게 하는 이제 불빛 모양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칠하고 우리가 포토샵으로 레이어 하나만 들어놓고 포토샵에서 오파시티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거의 빛을 여러 개를 레이어를 만들어서 계속 더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빼낼 때 빛에 대한 부분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하나를 만들 때와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중세 이후에 그 그림들을 보면, 네덜란드나 그쪽 그림들을 보면은 그 렘브란트가 그쪽이죠. 그쪽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인물화를 그리는데,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빛의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굉장히 뭐 돌출도 안 돼요. 아주 얇은 거에 얇게 해서 계속 몇 번씩 덧칠을 한 거거든요. 몇 번씩 덧칠하면서 그 느낌이 하나씩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했을 때 그 기법이 상당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깊이를 좀 나타내고 뭐랄까 좀 색감이 좀 풍부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빛의 느낌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죠. 근데 문제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과거부터 뭐 한 2001년, 2년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디지털이 이제 급격히 이제 좀 출발하면서 게임이라는 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제 이게 그려지는 것과 디지털로 했을 때 어떤 관계냐 해서 그 색채학도 좀 강의를 한 적이 옛날에도 있긴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숙제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동일한 기법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동일한 기법은 뭐냐면 층을 쌓기가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그래픽에서는 층을 쌓는 방법은 단지 레이어를 동일한 거에다 계속 쌓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가서 그것이 한 번에 왔을 때 나오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동일한 걸 똑같이 올리는 건 그냥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들을 좀 번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화장할 때 이렇게 분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분칠하는 거, 뭐 특별하게 뭐 얘기할 게 분이든 아니면 그 스펀지, 옛날에 미술 시간에 한번 해봤을 텐데, 스펀지에 이렇게 물감을 해서 이렇게 톡톡톡 찍을 때 한 번에 마장 진하게 확 찍는 것과 약하게 여러 번 계속 찍는 것을 찍을 때마다 느낌이 계속 쌓아가는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하나 내는데 하나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내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그만큼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두움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두움에서 사실은 색의 느낌은 굉장히 차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의 느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빛에 의해서 색감을 느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색감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스스로 발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빛이 보여서 거기 빛의 반사가 되는 걸 시각에서 느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두움에서의 색감을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특히 어두움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색폭을 굉장히 넓게 쓰시라는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만 가득 쳐바르는 것이 아니라 블랙 안에 노란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란색 들어가고, 빨간색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물감을 섞을 때처럼 굉장히 폭이 좀 넓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 빛이 어두우니까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밝음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발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5번, 6번 정도 보시면, 뭐 4번도 그렇지만 5번, 6번이 제일 5번이 제일 6번이 제일 확실하지만 5번, 6번 쪽 보면은 결국은 이제 빛이 그 레이어 2번을 보면 달랑 하나죠. 하는데 3번부터 4번, 5번, 6번까지 이게 점점 주위로 그 패더 값이 형성이 되면서 번져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밝게 하는데 패더를 해서 좀 공간을 넓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은은하게 번져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앞전에서 왜 멀리 있는 그 산과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색감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색감을 번져주는 건데, 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빛이 가로등에 빛이 비치는 것이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상점 안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은 직접적인 빛은 아니에요. 그죠? 간접적으로 그 안에 어떤 뭐가 켜져 있어서 은은하게 한 단계 다르게 나와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동일한 값이 쳐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어두움 같은 경우는 아마 가격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제작을 할 때. 자, 그다음 이거는 전혀 또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반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반지의 배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반지 배경은 일단은 뭐 포토샵으로 다 했고요. 뭐 그걸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깐 건데 그에다 이제 플래시에다 이제 얹어지는 것들이죠. 얹어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 반지는 전체 주제가 굉장히 밝아요. 그렇죠? 예, 밝고 밝으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밝고 표현해야 된다. 그다음에 최대한 단순하고 활발한 느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성향에 따라서 앞전에도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한다. 그리고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그런 그 어둠이라든가 아니면 그 풀 같은 거 뭐 아까 춘천 뭐 그런 배경을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성숙된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반지의 어떤 그 쾌활하고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뭐 그런 이미지 맞춰가지고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색깔도 충분히, 그러니까 대상층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층에 의해서 충분히 색감과 그 어떤 그 표현도 좀 단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플래시로 만들 작품이니까 단순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결국은 그 이제 전체 주제가 전체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원경을 배경으로 제작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장면은 그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물론 영상이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되고 정지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저거예요. 저도 이제 이 작품을 전체를 이제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좀 재밌는 것이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독일의 그 올림픽 영화 그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즈니 뭐예요? 뭐그 새든 누가 하늘을 날아서 구름이 번져지면서 그다음에 가까이 그러니까 성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을 가면 그 높은 데서 밑으로 이렇게 가든가 그럴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가는 길도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그 춘천을 가는데 그러면 춘천 시내가 이렇게 들여다 보이면서 머리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도시를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좀 이제 극대화 시킨 거거든요. 극대화 시켰고 그다음에 이 배경 제작할 때 지금 여기 그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스케치한 거잖아요. 요 스케치한 거는 그 기존에 이렇게 원경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을 바라보는 사진들을 뭐 어디 도시나 찍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좀 응용을 해서 좀 더 약간 뭐 효과가 아니라 약간 좀 꾸며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근데 좀 아쉽다는 것이 이제 레이어 1에서의 문제예요. 자, 보시면 레이어 2를 보다가 그다음에 레이어 3을 보시면 레이어 1과 3을 보시면 자, 지금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그거죠. 뻔히 제가 무슨 얘기할지는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이런 그 색감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벽하게 지금 보시면 이것과 지금 요 레이어 1과 2에서의 요 차이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예,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어차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엄격하게 요거와 요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눈이 있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안에 막 산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막 산들이 막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도시들이 막 있고 건물들이 있는 거죠. 건물들이 있고
그 뒤에 옆이죠. 옆에서 뒤로 가면서 강이 흘러가고 그런 관계거든요. 그럼 이 단계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여기 끝나는데 지면이 있으면 그죠? 지면이 있으면 끝나겠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끝날 거예요. 끝나고 건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은 꼭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단절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단절된 듯한 여기의 느낌이 없는 거죠. 아니면 여기 굉장히 멀리 있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좀 작업이 됐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죠. 시간 때문에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그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그러면 교수님 이거도 잘 그려요. 아 절대 아닙니다. 저 이거도 못 그립니다. 단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보다 잘 그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서 아 요거는 요런 것들이 잘못됐구나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든 그렸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목이고 일단은 그거를 어떻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못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잘못 그렸어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잘못된 걸 찾듯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늘의 모양도 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죠. 그리고 요즘 뭐 구름이 없는데 구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구름을 보시면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구름 보면 참고적으로 그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저도 요즘 구름을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대지가 있고 여기 바닥이 대지가 있고 여기 구름이 뭐 여기 이쪽 맨 밑에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그 비구름 같은 거예요. 회색 구름.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구름들이 어떻게 하얘져요. 하얘지고 구름 자체의 그림자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구름의 그림자도 존재해요. 빛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구름 한번 그려보세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아직 그래도 그릴 시간이 좀 있긴 해요. 구름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구름에 따라서 이 구름이 한꺼번에 큰 게 아니고요. 이게 층별로 있어요. 층별로 레이어처럼. 그래서 공간을 막 위에서도 있는데 그거 한번 그려 보시면 아마 공부가 좀 많이 될 거예요. 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배경 효과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앞에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텍스트로 푼 거예요. 배경을 드로잉한다. 그다음에 그래프링을 통해서 라인 작업을 한다. 그다음에 연출 효과에서 레이어 분류한다. 뭐 채색한다, 검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텍스트로 간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많이 하시고 투자하시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고다음 거 같은 경우는요, 배경 효과예요. 배경 효과인데, 이것도 레이어가 다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레이어가 분류되어 있는 거고, 요 레이어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그 레이어가 5까지 나와 있죠. 5까지 나와 있는 건 이제 순서도의 개념이고요. 레이어 6부터서 연출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이 얼만큼 이게 서서히 열어질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앵글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것이 그 안에 여러분들 이건 좀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근데 보면 이게 그 앞에 있는 뭐 동굴에 들어가는 거죠. 동굴에서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죠? 이게 버섯 또 동화나라가 있는 개념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영상에서 나오려면 배경에서 다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경에 잡혀서 배경을 갖고 이게 틈을 여는 거죠.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 6부터 6 연출 1, 연출 2처럼 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앵글이 뒤로 빠지든가. 그렇죠? 네, 앵글이 뒤로 빠지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애매하게 캡처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레이어를 쌓는 것이 레이어를 쌓는 것이 여지껏 얘기했던 레이어는 어떤 색의 표현이라든가 공간을 내기 위해서 레이어를 했다면 지금 요 배경의 효과의 제작의 레이어는 어떤 느낌이에요? 뒤로 움직여지거나 앞으로 가는 거를 느끼게끔 레이어에서 앞에서 올라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레이어는 그려져 있는데 맨 처음에 레이어 없다가 그다음에 레이어가 있는 것과 그래서 그 사이에 패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차 섞어주면 서서히 이게 쓱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앵글의 크기는 같아요. 지금 보세요. 앵글의 크기는 거의 같거든요. 근데 느낌이 어떻게 쭉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앞에가 이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쭉 어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 앵글만 살짝만 움직여주면 카메라가 살짝만 움직여서 좀만 당겨주고 나머지 레이어로까지 같이 가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공간을 느끼게끔 하는 게 가장 어떤 게 좋냐면 앞이든 뒤든 대상물이 같이 좀 있어주는 거예요. 고정적인 대상물. 그래서 그곳에 느껴서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효과적으로 원근을 느끼게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그냥 벽이 아니고 그 뒤에 뭔가를 단계별로 좀 있어지는 공간이 있어지는 거를 찍으면 뒤가 이렇게 물방울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카메라에서 물방울 효과라고 그러는데 모양이 분명치 않고 둥글둥글하게 나오죠. 여기는 초점이 딱 맞고 둥글둥글 가시면 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물샷 할 때 뭐 카메라 렌즈도 그런 이렇게 포커스 돼 있는 거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지금 요거는 이제 뭐 효과인데 효과 부분에서는 결국은 여기 지금 보시면 B에 체크된 부분 보시면 효과 블로우나 뭐 효과를 쓴 거예요. 필터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A는 이제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어린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 벽이 오래되고 무너진 듯한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무너진 라인에서 그 필터를 썼을 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보면은 공간을 내기 위한 채색 방법. 색품인데 색이 조금 어둡죠. 어두운데 이제 뒤로 가면서 라인선은 사실은 더 흐려줘야 되는데 그 느낌이 좀 안 나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B에서 그러니까 A는 어차피 그대로 투시가 들어간 거예요. 1.5%에서 딱 맞춰서 들어간 거고 거의 뭐 도안하듯이 잡아 들어간 거죠. 도안하고 들어간 거고 여기 보면 펜이 움직인다고 돼 있잖아요. 상단에 보시면 펜이 움직여요. 여기 펜의 표시가 있네요. 그죠? 예, 펜의 표시가 있고 카메라 웍이 되는 거죠. 카메라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장면을 가지고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좀 더 뭐 대비도 심하게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전체 보였다가 쓱 하고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뭐 잠깐 지나갈 걸 갖고 뭐 너무 디테일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그려야지 다음에 어떤 장면이 그러니까 여기가 고정적인 어떤 그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좀 디테일하게 해놓는 게 좋긴 하겠죠. 예.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A는 이제 빈 공간이고 B하고 C가 이제 뭐 들어가고 움직여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선명하고 또 C는 약간 좀 블로우 효과를 좀 준 거고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죠. 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텐데 요 부분을 보시면 될까요? 요 부분. 그죠? 예. 여기 A와 B요. 그죠? 예. 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A-B-라고 할게요. 자, A는 배경했을 때는 그 차이를 안 느끼게 정확하게 했어요. 했는데 B에 가서는 지금 이제 똑같이 분류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C는 C죠. C에서 뒤에 배경을 블로우를 쓴 거예요. 블로우를 쓰니까 공간이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B하고 C의 차이점은 바로 이제 요 배경에 포커스를 블로우 효과를 좀 주냐 안 주냐 그것에 따라서 공간이 형성이 되고 안 되고 같은 거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경에 관련돼서 쭉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뭐 원근법, 아니면 투시에 관련된 것들, 배경을 맞춰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 관찰을 많이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뭐 텍스트나 회화적인 느낌, 뭐 이런 거 한꺼번에 하루시면 될 것도 아니고요.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고, 컬러에 대한 이해는 뭐 같이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찰인데, 보색 대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두운 걸 새까맣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맞닿는 근처에 주는 것들이 빛은 다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있거나 아니면 색이 좀 그런데요. 이거 이렇게 색이 좀 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산하는 건 아닌데 빛이 오는 곳에서 이렇게 튕겨나가거든요. 튕겨나가면서 우리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빛들이 튕기는 것들이 막 있죠. 거기에 따라 사람이 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카페나 이런 데가 되게 밝은 데가 좋잖아요. 밝은 데가 좋은 것이 자 액면가를 볼 수 있는 건데 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런 것들이 잘 못 느끼는 거고요.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하시고 많이 그리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한 관찰인데 그냥
막연한 관찰이 아니라 뭐 거리 계산이라든가 뭐 내가 안 보이는 면에서 저기는 공간이 얼마큼 되고 이런 것까지 예측을 다 하는 거죠. 딱 봤을 때 저기서 몇 미터일 거야. 폭은 어떻고 저건 무거운 물건이냐 안 무거운 물건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맨 처음에 진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막 저거는 뭘까?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 습관이 되면 딱 보면 저기 얼마큼 되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효율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둥글하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갑자기 효율적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산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표현하는 시간이 엄청 존재해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 회의적인 표현이라고 단어를 써서 좀 이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돼요. 이렇게 떠 있는 동안은 사람이 보거든요. 떠 있는 동안에 보는데 그것들을 계산을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거 자주 보세요. 눈도 좋아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집니다. 멀리 있는 걸 많이 보시면서 그 계산들을 꾸준히 좀 해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동화라든가 채색에 들어가는 부분, 이제 스캔 뜨는 것 관련돼서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퍼펙트 올려놓을 테니까 꾸준히 한번 공부하시고 체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Nah, I done grew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bigger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